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빛이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달. 항운도 끝났고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문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가 왜 엄마 집이에요? 남편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난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선언했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항혼 후 돌아온 의부자들. 남편 병수를 떠나보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성미라고 합니다. 병수와 재혼한 지 15년, 그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항혼을 마치고 나서도 남편의 물건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안방, 서랍, 옷장, 심지어 화장실 면도기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죠. 어느 날 저녁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고장났나? 다시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곳엔 도경이 서 있었습니다. 병수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난 아들이었죠. 도경아. 언제 왔니? 오늘 오전에요. 비밀번호 바꿨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살 거니까요.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경은 장례식 때 한 번 얼굴을 보인 후 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집에 들어와 있다니. 근데 왜 비밀번호를? 아버지 집이잖아요. 제가 상속받을 거고요. 엄마도 아시죠? 엄마라는 호칭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예의상 부르는 것 같았지만 감정은 전혀 실려있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방에 도경의 짐이 가득했어요. 병수의 유품들도 함부로 꺼내져 있었고 낡은 공방 작업대까지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왜 여기에? 아버지 유품이에요. 제가 정리할 거예요. 엄마는 모르실 테니까. 그 말투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도경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있을 테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도경의 행동은 점점 더 과해졌습니다. 제가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했어요. 뭐 이렇게 비싸요? 생활비 관리는 제가 할게요. 도경아, 내가 이 집 생활비는 아버지 유산으로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제가 관리해야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에서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때 위로가 된 건 병수의 둘째 아들 준수였습니다. 도경과 달리 준수는 늘 따뜻했어요. 하지만 장례식 이후로 준수는 저를 피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았죠. 왜 준수까지 이러는 걸까? 그리고 그 의문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도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경이 말했습니다. 엄마, 준수 왜 안 와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니? 아버지 장례식 때도 이상했어요. 저만 못 쳐다보더라고요. 도경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것 같았어요. 2부 서류 캐비닛과 숨겨진 진실. 도경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남기셨을 거예요. 유언장이든 재산 목록이든. 도경아, 그만해.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남기셨어. 어떻게 알아요? 엄마도 확인 안 해봤잖아요. 도경은 서재의 서류 캐비닛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수였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동생. 오랜만이네. 왜 이렇게 안 보였어? 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냥 바빴어. 바빴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도경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거 있지? 형, 그만해. 아버지 유품 함부로 뒤지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먼저 뒤진 거 아니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도경은 준수의 방 앞을 배회했습니다. 준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니에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도경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뭔가 있구나. 며칠 후 제 고향에서 오빠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도경의 태도에 걱정이 된 거였죠. 성미야, 저 애가 너무 심하다. 집이라도 따로 나오는 게 어때? 그 말을 도경이 문틈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경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 나가시려고요? 아버지가 끝까지 곁을 지킨 건 저예요. 준수는 장례식에도 제대로 안 왔잖아요. 도경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준수는 뭘 숨기고 있는데 엄마는 왜 감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수는 내 동생이야.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어. 피로 이어진 진짜 아들은 저예요.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죽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형, 말할게. 형이 궁금해하던 거. 3부 -P 한 방울의 진실. 준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도경이 물었습니다. 준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출생신고 원본과 친자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경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엄마가 나를 데리고 재혼했어. 아버지는 나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신 거야. 그래서 형한테 더 미안했어. 도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만 진짜 아들이었던 거야? 형, 미안해. 나도 형이 왜 날 미워하는지 몰랐어. 이제야 알 것 같아.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병수는 준수를 데려올 때 말했어. 아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피보다 중요한 게 책임이라고. 도경이 벽에 기대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웃기네. 나는 피로 이어진 아들인데 버림받은 기분이었고 동생은 피도 안 이어졌는데 더 사랑받았네. 도경아,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날 멀리했는지. 도경은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사흘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경이 돌아왔을 때 손에는 작은 목각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수, 아버지가 너한테 못 만들어준 인형이야. 받아. 준수가 울먹였습니다. 형, 미안해. 나 두려웠던 거야. 피가 아닌데도 아버지가 널 더 챙긴다고 느껴져서. 저는 두 형제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병수가 사랑한 아들이야. 방법이 달랐을 뿐이야. 하지만 그때 저는 마지막 비밀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경아, 사실은 내 친엄마가 너를 병수에게 맡길 때 한 말이 있어. 뭔데요? 내 엄마가 말했어. 병수는 도경이에게 꼭 필요한 아버지니까 지켜달라고. 피보다 먼저. 아버지가 널 선택한 거야. 도경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피보다 마음으로 지켜진 거네요. 저는 두 형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병수가 너희 둘을 이렇게라도 묶어주고 간 거야. 에필로그. 그날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변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준수와 화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준수를 경계했어요. 어느 날 도경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유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왜 갑자기? 준수가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정리가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경은 여전히 준수를 밀어내고 싶어 한다는 걸.
준수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 형이 원하는 거니까. 저는 괜찮아요. 준수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괜찮아요. 전 원래 이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도경은 결국 법적으로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집도 병수의 공방도 재산도 전부. 저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나왔습니다. 도경은 마지막까지 말했죠. 엄마는 재혼한 거잖아요. 아버지 재산에 권리 없어요. 준수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홀로 작은 방에서 병수의 사진을 보며 삽니다. 도경은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SNS에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공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올렸더군요. 준수는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제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결국 병수가 남긴 건 가족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피로 이어진 아들은 욕심을, 마음으로 이어진 아들은 외로움을, 그리고 재혼한 아내에게는 빈손을 남겼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은 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때로는 피도 마음도 아무것도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도경은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 혼자입니다. 준수는 모든 걸 포기했지만 여전히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항혼 후 찾아온 진짜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혼 가정에서 피와 마음 그리고 법.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